과연 당신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땡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프레임을 통해서 채색되고 왜곡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이란 무엇일까요? 프레임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을 한다. 그림의 중앙에 있는 원을 같이 봅시다. 왼쪽과 오른쪽 중 어떤 원이 더 클까요? 사실 두 원의 실제 크기는 같습니다. 그러나 왼쪽 원이 오른쪽 원보다 커 보입니다. 같은 대상이라도 어떤 틀 즉 프레임에 넣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죠. 한 환경미화원이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악취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쓰레기통을 치웠지요. 누가 봐도 쉽지 않을 일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월급을 많이 주기나 하나요? 하지만 환경미화원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환경미화원에게 어떻게 항상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느냐고 물었죠. 환경미화원이 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환경미화원에게는 청소가 돈벌이가 아닌 지구를 깨끗이 하는 의미 있는 일로 프레임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프레임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 프레임을 평생토록 연구했습니다. 이제부터 책 프레임을 통해 우리가 가진 잘못된 프레임과 그것을 수정하여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기라는 프레임에 갇힌 우리가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이라 믿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미국 코넬 대학교의 스턴버그 교수는 어리석음의 첫 번째 조건으로 자기중심성을 꼽습니다. 한 실험에서 대학생 2명을 한 조로 묶고 한 명에게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려서 어떤 노래를 연주하게 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상대방의 손가락 연주를 듣고 노래 제목을 알아맞혀야 했죠. 연주자들은 최소 50% 정도 상대가 알아맞힐 거라 예상했습니다. 결과는 불과 2.5%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나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현실 사이에는 어떤 왜곡도 없다고 믿는 경향을 철학과 심리학에서는 소박한 실제론이라고 한다. 스탠퍼드 대학교 리 로스 교수 연구팀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실에 모인 대학생들에게 회개하라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캠퍼스를 돌 수 있겠냐고 물었죠. 어떤 학생들은 동의했고 또 어떤 학생들은 거절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참가 의사를 밝히고 나면 연구팀은 학생들에게 본교 학생 중 얼마나 요구에 동의할지 추정하게 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문구를 들고 학교를 돌겠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스탠퍼드 학생의 64%가 자기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문구를 들고 다니지 않겠다고 답한 학생들은 불과 23%만이 그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람들은 자신을 늘 보편적인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허위합의 효과라고 합니다. 허위합의 효과에서 벗어나 이 세상에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중심 프레임으로 인해 조명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코넬 대학교의 토머스 길로비치 교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학생은 한물간 가수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4명에서 6명의 다른 학생이 기다리고 있는 실험실에 들어가 잠시 머물렀습니다. 티셔츠를 입은 학생은 실험실 학생들의 46% 정도가 자신이 가수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음을 알아맞힐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3%만이 티셔츠에 가수가 그려져 있다는 점을 알아차렸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은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마음속에 CCTV를 끄고 자신에 대한 감시를 중단하십시오. 자기 프레임 속에 과도하게 사는 사람은 나는 너를 알지만 너는 나를 모른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저자가 속한 연구팀은 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2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질문은 처음 만나는 사람과 10번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몇 번 정도 만나면
그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반대로 그 상대방이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몇 번이나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두 사람 모두 초면이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실험 결과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자신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적게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입장에서 타인은 짧은 시간에도 파악할 수 있는 단순한 존재이지만 나 자신은 그 누구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들여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정답은 나도 너를 모르고 너도 나를 모른다거나 나는 내가 나를 아는 정도만 너를 안다입니다. 정신병리학자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과 관련시켜 해석하는 경향이야말로 정신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라고 지적합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소통의 창구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갖춰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자는 한때 수영에 빠져 아침 저녁 2번씩 학교 체육관에서 수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자는 대학원생 한 명과 25m 길이의 수영장을 30회 왕복하는 시합을 했습니다. 저자는 보기 좋게 지고 말았습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해서 대학원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영하는 내내 네가 신경 쓰여서 오버페이스를 한 것 같다. 대학원생이 건넨 말 한마디에 저자는 연구자로서의 삶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교수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내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만 인식하고 있을 뿐, 내가 그 사람에게 상황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자를 비롯한 연구팀은 다음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력보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더 약하게 평가할 것이다. 연구진은 실험 참여자들에게 친한 친구 한 명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자신의 취미, 선호, 가치관, 인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그 친구의 취미, 선호, 가치관, 인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눈에 쉽게 보이는 속성들, 예를 들면 선호에 대한 영향력에서는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자신이 친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동일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이르자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의 가설대로 친구가 자신의 가치관, 인생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지만 자신이 친구의 인생관,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 때문에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그것이 아무리 은밀하고 사적일지라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친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일어나는 친구 내면의 변화를 알 수 없다. 타인의 행동을 유발하는 나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유쾌한 실험이 미국 미네소타대 연구팀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한 집단의 남성들에게 매력적인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 여성과 전화상으로 짧은 대화를 나누게 했습니다. 다른 집단의 남성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은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고 역시 전화를 나누게 했습니다. 전화 데이트 전에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각 집단의 남성들에게 기대를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전화 통화 내용을 전부 녹음한 후에 그중 여성의 대화 내용만을 뽑아서 제3자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여성의 매력도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해당 여성이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얼마나 사교성이 좋은지 등을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 남자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여성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여성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실험에서 사용된 사진은 실제 전화 대상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성의 기대가 남성의 행동을 먼저 바꾸었고 이렇게 바뀐 남성의 행동이 여성의 행동을 유도한 셈이었다. 여성의 행동을 본 남성들은 역시 예쁜 여자는 성격도 좋아, 혹은 역시 안 예쁜 여자는 성격도 안 좋아 라는 평소 생각이 맞았다고 확증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프레임을 자신과 분리된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프레임을 취할 것인가,
어떤 프레임을 버릴 것인가 등의 질문을 통해 어떤 프레임이 저기 있고 여기 있는 내가 그 프레임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내가 프레임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좋은 프레임은 나를 바꾸는 역할을 하지만 그렇게 바뀐 나는 빛나는 존재가 되어 사람들에게 새로운 프레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의 결말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과거를 회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심리 현상을 사후 과잉 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직 과거이기 전에는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는 현재의 눈으로 볼 때만 질서정연하게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당연시하며 그 일이 처음부터 일어날 줄 알았다는 듯이 자신할 때 우리는 현재 프레임의 희생양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후에 내리는 모든 판단에 대한 확신을 지금보다 더욱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알았을까? 미국 미시간 대학교 마커스 교수 연구팀은 898명의 중년 부모들과 그들의 자녀 1135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태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973년 당시 자녀들의 평균 나이는 25세였고 부모들의 나이는 54세쯤 되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사회보장제도, 소수민족 우대 정책, 마리화나에 대한 처벌 등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로부터 9년 후 1982년에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당시 자녀들의 나이는 34세, 부모들은 63세쯤 되었습니다. 1982년 재조사에서 1973년에는 어떤 대답을 했는지 회상하게 했습니다. 분석 결과 1973년의 태도와 회상 시 태도는 유사성이 0.39에서 0.44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1982년의 태도와 회상 태도의 유사성은 0.56에서 0.79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회상해낸 자신의 과거 모습은 과거와 실제 모습을 닮았다기보다는 현재 자기 모습과 더 닮은 것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90년대 초에 유행시켰던 벙거지 모자와 멜빵 바지는 지금 보면 촌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가수 전영록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커다란 잠자릿의 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프레임으로 보는 과거의 모습은 늘 촌스러울 따름입니다. 비단 과거에 대해서만 우리는 현재 프레임을 씌울까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한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의지가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은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실천할 수 없게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미래의 계획 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때 현재 존재하는 자기 내면의 의지만 보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에는 존재하게 될 여러 상황 요인들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부정적인 사건들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몸에 질병이 들어왔을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는 면역체계가 존재하듯이 마음에도 심리적 면역체계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심리 면역체계는 분주히 움직여서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미래의 스트레스 상황을 상상만 할 때는 그런 면역체계가 작동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사건의 충격을 과대하게 예측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데니얼 길버트와 버지니아 대학교의 팀 윌슨 교수는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실험 참여자들에게 현재 사귀고 있는 연인과 헤어진다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오랫동안 비참할 것인지 예측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실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금 현재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헤어지는 것을 상상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오랫동안 비참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실현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상만 했던 사람들의 예측보다는 훨씬 더 빨리 행복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현재 프레임을 더 씌워 과거와 미래를 바라봅니다. 과거는 현재의 관점에서만 질서정연하게 보인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하거나 합리화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가 만들어내는 미래의 장밋빛 착각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 또한 반드시 갖춰야 할 지혜로운 습관임을 명심하십시오. 저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심리학자로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단 하나만 고른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저자는 망설임 없이 프레임을 선택합니다. 프레임이야말로 우리 마음에 깔린 기본 원리인 동시에 행복과 불행, 합리와 비합리, 성공과 실패, 사람들 사이의 상생과 갈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경험하는 절대 겸손, 자기중심적 프레임을 깨고 나오는 용기, 과거에 대한 오해와 미래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는 지혜를 얻고 싶다면 책 프레임의 일독을 권합니다. 하루를 하나의 인생으로 여기며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